오늘 검은 우산들 사이로 비가 내린다. 조문객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확인하듯 영정을 다시 본다.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 불렸고 누구에게나 엄마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마지막 인사를 받는 자리에 세 남매가 서 있다. 첫째 지원은 굳은 얼굴로 조문객을 맞고, 둘째 혜진은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들지 못하며, 막내 민우는 입술을 깨무른다.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한 가지 의문이 이 공간을 덮고 있다. 왜 그녀는 마지막까지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재산도 많지 않았고 빚도 거의 없었는데 이 집안에 유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엄마의 품에 들어와 살던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은 향이 타들어가는 동안 한 남자가 분향소 끝에 서서 들리지 않는 말을 중얼거린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한 척 지나가지만 그의 눈빛은 영정사진에 고정되어 있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돌아선 그의 뒷모습에는 젖은 코트가 달라붙어 있고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구겨진 채 들려 있다. 오늘 저녁 이 봉투는 이 집안을 뒤집을 것이다. 세 남매는 서로를 보지 않는다. 각자 엄마의 다른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엄마의 철저함을, 둘째는 엄마의 침묵을, 막내는 엄마의 쓸쓸한 웃음을 기억한다. 똑같이 사랑했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누군가에게만 열어준 방문이 있었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빈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관리인이 작은 상자를 가져온다. 엄마가 입원 직전 맡겨둔 장례 당일에만 건네라는 상자다. 세 남매가 둘러서고 상자가 열린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테이프 하나, 그리고 병원 명의의 영수증 꾸러미가 묶여 있다. 설명은 없다. 단지 사진 속의 젊은 엄마가 한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아이를 문턱에 세워둔 채 멀리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누구의 팔에 안긴 아이가 누구인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문턱에 선 아이가 누구인지 사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대신 테이프가 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엄마의 목소리가 나온다. 숨을 고르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한 문장.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말해야겠다.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정확하다. 한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나왔고, 한 아이는 내 품에서 자랐고, 또 한 아이는 내 잘못으로 문 밖에 세워졌다. 그날 밤 병원은 조용했고 나는 울음과 싸우고 있었다. 누구의 울음이 내 아이의 울음인지, 누구의 울음이 세상의 울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의사는 무덤덤했고 간호사는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어두운 복도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품에 안은 아이는 내 아이였다. 그러나 손을 잡은 아이는 내 잘못이었다. 문턱에 세운 아이는 내가 등을 돌린 진실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의 시간은 내 등을 쫓아왔다. 그래서 나는 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한 아이를 멀리 보내고 한 아이를 보지 않는 쪽을 택했다. 세 남매는 숨을 멈춘다. 누구도 어느 아이인지 말하지 않는다. 엄마는 이름을 적지 않는다. 대신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날짜를 남겼다. 날짜는 분명하고 주소는 너무 선명해서 잔인하다. 그날 같은 병원, 같은 시간, 같은 복도. 그런데 송장에는 신생아가 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집으로 돌아온 기록은 1명, 다른 1명은 양호시설로 이송, 그리고 마지막 1명은 보호자가 갖지 않은 아이로 처리되어 있다. 기록의 오류라 치부하기엔 영수증의 날인은 너무 또렷하고 병원장의 서명은 너무 무겁다.
첫째는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말없이 나간다. 둘째는 테이프를 멈추고 다시 되감는다. 막내는 사진 속 문턱을 응시한다. 누구의 문턱이었는지, 이 집의 문턱인지, 병원의 문턱인지, 혹은 엄마의 마음의 문턱인지.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은 줄고 빈소는 가족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때 낮에 보았던 남자가 다시 나타난다. 이번엔 봉투를 분향대 위에 올려놓고 한 발 물러선다. 봉투 안에는 친자 확인서 한 장과 20년 전 주고받은 편지 사본이 들어있다. 친자 확인서는 이름 대신 A, B, C의 기호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봉투 안에 든 편지는 직접 이름을 부른다. 오래전 엄마가 쓴 그리고 받지 못했다는 답장들. 편지는 말한다. 아이를 바꿨던 그 밤 나는 도망쳤다. 그리고 너는 남았다. 내가 키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 수 있고 문턱에 선 아이는 내 아이일 수 있다. 그 밤의 간호사는 2번 울었고 병원장은 3번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 대신 벌 받을 거라 믿으며 도망쳤다. 세 남매는 봉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본다. 이쯤 되면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첫째가 돌아와 말없이 자리에 앉고 둘째가 테이프를 다시 재생한다. 엄마의 목소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너희 셋 모두 내 자식이다. 누군가는 내 몸에서 나왔고 누군가는 내 죄책감에서 나왔고 누군가는 내 용기에서 나왔다. 나는 끝까지 엄마가 되지 못했고 끝까지 엄마이기도 했다. 내 손이 그날 문턱을 만들었다면 이제 너희 손이 그 문턱을 없애야 한다. 내 장례식장에서 너희가 서로를 선택해라. 유산은 없다. 대신 진실을 남긴다. 그 진실은 너희가 원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장례 둘째 날, 낮에 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는 양호시설에서 자라 도시로 나와 살던 사람이다. 영수증의 날인과 일치하는 시설의 기록 담당자이며 한때 이 집 문 앞까지 왔다가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던 사람. 그는 말한다.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다만 나도 그 밤의 증인이었다고. 기록을 조작한 사람은 병원장이었고 간호사는 차용증의 압박에 흔들렸으며 엄마는 스스로를 벌하느라 평생 침묵했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꺼낸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날짜별로 소량 보관되어 있다. 누군가 언젠가 진실을 확인하게 될 날을 대비한 흔적.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 상자였다. 검사가 필요한 것은 머리카락뿐이 아니다. 서로를 볼 용기도 필요하다. 첫째는 오랜 시간 등지고 서 있던 복도 끝을 돌아와 말한다. 나는 엄마가 만들어준 길 위에서만 걸었다고. 둘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건네며 말한다. 나는 엄마의 침묵을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 침묵 뒤에 숨어 살았다고.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마지막까지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고. 누구의 아들이고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서로의 가족이 되는 게 먼저라고. 말은 짧지만 무겁고 침묵은 길지만 포근해진다. 샘플은 봉투에 담겨 랩으로 향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세 남매는 마지막 발인을 준비한다. 발인 날 아침 비가 그친다. 햇빛이 검은 벨벳 위로 얇게 내려앉고 행렬은 묵묵히 움직인다. 엄마를 떠나보내는 길에 세 남매는 서로의 속도를 맞춘다. 이제야 비로소 같은 걸음을 걷는 듯하다. 봉분 앞에서 첫째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다. 자신의 이름과 엄마의 성을 부르며 그동안 자신이 가져온 당연함을 내려놓는다. 둘째는 엄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막내는 흙을 한 줌 올려놓고 속삭인다. 나는 이제 문턱을 지우겠다고. 오늘 이 집안의 문틀은 새로 달릴 것이다. 같은 집, 같은 문, 같은 열쇠. 다만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구를 기다리는지가 달라질 뿐이다. 검사 결과가 도착하는 날, 세 남매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가운데 둔다. 떨리는 손이 봉인을 뜯고 서류가 펼쳐진다. 진실은 간단하다. 첫째는 엄마의 피가 아니고 막내가 엄마의 피이며 둘째는 그 둘 사이의 문턱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이 잉크로 적혀 있다. 첫째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쉰다. 내가 잃는 것은 성씨 하나뿐이라고 하지만 내가 얻는 것은 가족이라고. 막내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는다. 당신은 여전히 형이라고. 둘째는 두 사람의 손을 겹친다. 우리 셋은 오늘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진실을 본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정하자고. 오늘 밤 엄마의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 있고 서로의 그릇에 반찬이 채워진다.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낮게 불러본다. 그 이름이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람이 되는 소리가 난다. 둘째는 엄마의 침묵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느낀다. 침묵은 끝났고 우리의 목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막내는 문을 잠그지 않는다. 문턱을 없앤 집은 닫힌다는 개념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때 낮에 보았던 남자가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이번엔 누구도 그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들어오라고, 같이 밥 먹자고, 오늘은 빈 그릇이 없다고. 이 집안은 오늘 법적 친자보다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는 일, 서로의 잘못을 같이 지고 가는 일, 서로의 상처를 덮지 않고 닦아주는 일.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심지어 성씨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너희가 서로를 선택하라는 너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선언. 이제 장례는 끝났고 인생은 이어진다. 진실은 뒷마당에 묻히지 않았고 거실 한가운데 놓였다. 누구든 볼 수 있고 누구든 만질 수 있고 누구든 책임질 수 있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집의 문은 또 열릴 것이다. 누군가의 이름이 먼저 불리든 누군가의 이름이 달라지든 상관없다. 오늘 밤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문턱을 없애고 식탁을 더 넓히고 불을 끄지 않겠다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만든 문턱 위에 우리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피로 시작한 이야기를 선택으로 마무리한다.